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이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제 영상을 봤는데 이마가 너무 넓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마가 어떻게 보면 좁은 편일 수도 있는 보통 이마지 넓은 편이 아닌데 카메라 각도 때문에 그런지 너무 넓어 보이게 나와서 각도를 바꿔봤는데 또 바꾼 게 이게 더 넓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세부적인 기사를 쭉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때가 많았고, 간혹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 며칠째 계속 이, 어제 나왔던 이런 보도가 있었고, 이 보도는 이렇게 시작된 보도이고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인 정치 상황이다라는 거를 전해드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조금 고민이 있는 지점인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날짜를 맨날 날짜 말하면 시작했다가 지금은 2025년 3월 16일 아침 7시 20분 정도 돼가네요. 여튼 두 가지 고민 지점이 있는 게 하나는 일단 보도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유튜브 언론사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도 내용이 꽤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명태균이 윤석열이 그거 탈옥에 가까운 석방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윤석열을 일단 날려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명태균이 한동훈도 날릴 수 있다라고 했다는 말도 있고 그런 짜잘짜잘한 보도가 지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양적으로 너무 많아서 이거를 그냥 쭉 나열해서 읽기만 해도 내 컨텐츠 시간이 모자랄 수 있겠다라는 고민 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는 이 구독자 수와 조회수의 노예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독자가 갑자기 많이 늘었던 때는 항상 그 악플 다른 애들 컨텐츠 알고리즘에 무슨 이유인지 제 컨텐츠가 많이 노출이 됐는지 악플 다른 사람들이 확 몰려왔을 때 구독자도 늘었었어요. 근데 최근 구독자가 늘어난 추세는 대부분 저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고 아마 꾸준히 좀 봐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 의견 그리고 제 생각, 제 컨텐츠, 제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 제 채널의 성격 이런 걸 설명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말이 일반론적으로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조금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조금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집회 시위 현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현실 정치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던 때쯤에 아마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시위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계엄령 이전인데 저는 꾸준히 이제 서면 집회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집회에 나갔다가 갑자기 이제 비가 왔어요. 한 20분 정도 비가 왔던 것 같은데 제가 선두 쪽에 있었거든요. 선두 쪽에 있었는데 그냥 열심히 구호 외치고 이제 노래 따라 부르고 있다가 행진을 시작해서 행진을 하다가 비가 와서 이제
비가 오니까 우산을 꺼내는 사람, 피켓으로 머리를 가리는 사람, 뭐 비옷을 꺼내 입는 사람 다양했는데 저는 잠시 길가로 가서 이거 차양막이라 그러죠. 차양막 밑에서 길을 잠시 피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성도 쪽에 있었는데 차가 그때 세 대가 있었거든요. 두 번째 차가 지나가는데 두 번째 차를 따라가는 행렬에 전부 다 굉장히 긴 현수막을 들고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한 20개 정도의 현수막이었는데 그 20개 정도의 현수막 중에서 한 개인가 두 개 빼고는 뭐였냐면요. 미군이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미군 철수하라고. 그래서 어라? 얘네들 NL인데?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선두행렬이 PD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차가 지나가는데 전부 민노총 조끼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전에 모여서 이제 이 시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회의를 한 후에 진행을 하는 것처럼 구호도, 내용도, 멘트도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PD 운동권 출신, NL 운동권 출신, 그리고 현재 민노총 이 셋이 모여가지고 이 집회 시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굉장히 이제 문제를 느낀 게 뭐냐면 일단 그 셋이 모이면 싸움이 안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지간하면 싸움이 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느꼈고요. 또 하나 느낀 거는 아니 이놈의 세상 언제까지 86세대들이 나라 구해야 되냐. 그 뒷세대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길래 이 시국에도 PD들, NL들이 그 시절 구호를 꺼내들고 나와서 집회 시위 현장에 들어오나. 그리고 지금 윤석열 탄핵하라는데, 윤석열 파면하라는데 도대체 미군 물러나라는 피켓을 왜 들고 나오나.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하고 하더라고 걱정도 되고 했어요. 근데 중간에 잠깐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제 방송을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오늘 하는 거의 모든 이야기가 다 제가 이미 여러 번 했던 이야기이니까 뭐 재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78년생 97학번입니다. 78년생 97학번이고요. 상주 출신 대구 분인 어머니와 밀양 출신 부산 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살았어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이 출신만 들으면 대강의 분위기가 짐작이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뭐 어른들한테 항상 그 말만 들었죠. 너는 대학 가면 데모하지 마라. 저 빨갱이들, 저 부모가 용돈 주고 학비대 주고 공부하러 대학 보내니까 데모만 하는 저 손 나쁜 새끼들. 부모님들이 항상 그런 말씀 하시는 것만 듣고 자랐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제가 살던 곳이 부산 남구 지역이다 보니까 경성대가 좀 강성 시위로 부산에서 유명한 학교이긴 해요. 그래서 서면에 나가도 경성대 앞에 나가도 때때로 체류탄 냄새를 맡는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고요. 뭐 이유에 대해서 딱히 고민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 신입생이던 시절, 그때는 이제 유권자가 제가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그해 대선이 있었는데 투표권이 없으니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기억이 나는 건 동기들과 새벽에 술 한잔하고 나서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면서 대선 개표 방송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개표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삼김시대, 상김시대 하더니 뭐 저분도 대통령을 하는구나.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유권자로서 맞이한 첫 대선은 이회창 대 노무현 구도였고, 저는 정치에 관심은 없었지만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하긴 다 했어요. 첫 번째 투표가 98년 지방자치제 선거 부재자 투표였어요. 그때는 제가 군인 신분이었으니까요. 근데 2002년 대선 때는 저는 모르겠지만 뭐 이회창은 보수이지만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언론에서 더 씌우는 중이었고요. 뭐 집안 분위기는 당연히 그쪽이니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회창을 찍었어요. 네, 저는 그 대선에서 제 한 표를 이회창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치적 기반이 약하고 뒷배도 없고 백도 없는 대통령이라 하여 거대 야당이 저렇게까지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까내릴 수 있나라는 거를 여러 번 보니까 저게 뭐지 싶었어요. 이게 도대체 저 국회라는 곳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곳이지? 그냥 저냥 9시 뉴스 정도만 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날 그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에서 이제 빠른 걸음을 걸으면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러닝머신 앞에는 이제 각각 TV가 있죠. 그때 이제 저는 뭐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떤지 알고 싶으니까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스트레칭을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걸 생방송으로 봤어요. 그때 이게 뭐야? 저 따위 이유로 저것들이 뭔데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 해서 그때 저는 정치적으로 각성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한겨레 신문이라는 것도 읽게 되고, 그때 당시 이제 그 딴지일보도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86세대 선배들에게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PDNL이 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순간이 바로 제가 정치 고관여층이 된 순간이고요. 저는 첫 번째 당적인 열린우리당 당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한 적이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시위 현장에 나가면 응원봉을 들고 있는 그 어린 분들이 그때의 저처럼 보여요. 노무현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던 그 순간에 저와 계엄령이 선포된 순간의 그 20, 30대 분들이 이제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중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나처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정말 꼰대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꼰대였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저들은 86세대들이 결국 열어놓은 광장에 나온 사람들이고, 아직은 저 사람들은 광장을 주도하지는 못해. 저 사람들이 없는 광장을 열지는 못해라는 굉장히 꼰대스러운 생각을 했구나 라고 크게 반성한 날이 그 트랙터 시위대가 남태령에서 막혔던 그날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 시위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트랙터 시위대가 남태령에서 경찰 차벽에 막혔다라는 기사를 보고 아마 다들 똑같은 생각 하셨을 겁니다. 저렇게 장시간 대치하다 저 트랙터 또 내려가겠지 뭐. 아이고 다들 고생이 많네. 아이고 먼 길 힘들게 올라왔을 텐데 저거 어쩌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응원봉을 들고 있는 그 어리고 여려 보이는 그 사람들이 누구 하나 시키지도 않고 누구 하나 모이자라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다 모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날, 그 길 한복판에. 그리고 그 추운 날 길 한복판에 응원봉을 들고 트랙터를 막아선 차벽을 열어보겠다고 모인 사람들을 보고 나는 저 자리 못 가겠지만 저 사람들 돌아가면서 몸이라도 녹여야 될 건데 하고 몸 녹이라고 잠깐 쉬라고 잠깐 잠이라도 자라고 버스를 보내고요. 음식을 보내고요. 음식차를 보내고요. 배달 음식을 보냈어요. 그리고 결국 경찰 차벽이 열립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아, 저 경찰 차벽이 열릴 수 있는 차벽이었구나. 물대포를 쏘거나 캡사이신을 쏘거나 농민들과의 극한 대치 상황이 오다가 해산되는 방식이 아니고 저 벽이 열 수 있는 벽이었구나. 저 벽을 여는 방법이 저런 방법이었구나. 그때 저는 크게 반성했습니다. 아, 지금은 광장은 86세대도 대학생도 운동권도 다 필요 없는 손에 내가 가장 아끼는 응원봉을 들고 나는 저기에 가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그냥 모이면 되는 곳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97학번이라는 학번이 굉장히 애매한 학번이에요. 왜냐하면 김영삼 정권 때야 3당 야합을 해서 이제 정권을 잡은 정권에 대한 비판이라도 할 수 있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상에 더 이상 그 운동권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 해에 저는 신입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 뒷세대와 86세대 선배님들 사이에 끼어있는 어중간한 세대였기 때문에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명박 FTA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사드 때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어중간하게 선배님들 보고 따라가는 거죠. 나가면 항상 있어요. 그 민주동문회 그 나가면 대학 민주동문회 깃발 있잖아요. 가면 늘 있는 선배님들이 계세요. 여튼 그러한데 지금의 10대, 20대를 보고 제가 반성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깨어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싸우고 있고, 잘 싸우는 방법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86세대 선배님들이 광장을 열면 거기에 가서 머릿수를 보태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응원봉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광장을 열면 저기 가서 머리를 하나 보태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응원봉을 들고 그 아이돌 노래와 민중가요를 번갈아 가면서 부르면서 신나게 춤추면서 광장을 지키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 2004년 당시에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뭐 광장을 지치지 않고 지켜야 된다. 아직까지 이긴 게 아니고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굳이 입 아프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 안 해도 그분들은 이미 지키고 있어요. 어느 채널 뉴스에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그 여학생의 그 목소리와 톤과 말투가 아직도 선명히 기억이 나요. 그때 윤석열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대담을 발표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기자가 여학생에게 물어봐요. 윤석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그 여학생이 그러나죠.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해맑은, 너무 맑은,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는 투로 그렇게 또렷하게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는데, 아, 이제는 광장은 저 사람들의 것이구나. 우리는 그냥 저 사람들이 명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냥 가서 한 자리 지키면 되겠구나. 드디어 광장이라는 곳에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일은 갑자기 사자성어가 생각이 안 나네. 변방 늙은이의 말 그거 뭐지? 이게 알코올성 치매인지 요즘 고유명사나 사자성어가 생각이 안 나요. 여튼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계엄령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일이 생기고 나니까 저 수많은 사람들이 각성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도 욕했던 노무현을 너네들이 끌어내리니까 너네가 뭔데 끌어내려 하면서 각성했던 20대가 많았던 그 해처럼 역사책에서나 배웠던 계엄령을 발동해서 수천 수만을 죽이려고 했어? 하면서 각성해서 쏟아져 나온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술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들릴 때가 많아요.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20대 30대 남자끼리 오면 저는 현실에서는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지각이라는 걸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저걸 믿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믿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여자끼리 오면 윤석열 욕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러면 한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윤석열과 홍준표에 열광하는 20대 남자들을 보고 미래를 걱정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걔네들은 윤석열 또는 홍준표에 열광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20대 남자는 70대 이상하고 똑같은 정치 성향을 보인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이 나라가 또 한 번 희청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이준석의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젠더 갈라치기의 희생양들이거든요. 20대 남자들은. 근데 그 남자들 늙어 죽을 때까지 연애 안 합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해요. 그러면 그 연애하는 대상이 성소수자가 이런 말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웬만하면 여자겠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트랜스젠더가 이런 말 하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당연히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연애 상대를, 결혼 상대를 만나면 누가 누구에게 설득되겠어요? 저는 어차피 결과는 같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대남의 극우화는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쉬운 예를 들어보면 두 커플, 세 커플, 네 커플 이렇게 단체 손님이 가게 오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뭐 JTBC 뉴스룸을 틀어놓든지 뭐 MBC 뉴스를 틀어놓으면 잠시 정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남자들 입을 못 엽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상하죠? 남자들끼리 오면 부정선거 이야기도 하고 계몽령 이야기도 하고 뭐 이재명 뭐 범죄자 이야기도 하고 난리거든요. 근데 커플 오면 커플 왔을 때 그런 이야기하는 남자 손님을 저는 아직까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쪽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연애의 상대에 의해서, 결혼의 상대에 의해서 돌아설 거라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일요일입니다. 부산은 밤새 비가 내리다가 지금은 이제 그친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가 그치고 다시 반짝 추워진다고 하니까 뭐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별하게 피곤하거나 몸이 안 좋거나 특별하게 게을러지고 싶은 날이거나 뭐 어떤 약속이 있거나 하지만 않으면 전국 어디든 가까운 곳에 열려있는 광장이 있을 겁니다. 그곳을 지켜주세요. 광장을 지켜주시고 그냥 나가서 즐기시면 돼요. 나는 광장이 즐기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재밌어요. 정말 큰 에너지 받고 큰 힘 받고 올 수 있으니까 광장에 뭐 딱히 별일 없으면 마실 삼아 나갔다가
30분 있다가 다시 돌아가셔도 되고, 1시간 있다 다시 돌아가셔도 되고, 3시간, 5시간 자리를 지키셔도 되고요. 거기 가면 여기저기 먹을 것도 엄청 많고요. 먹을 거 나눠주는 사람, 뭐 핫팩 나눠주는 사람, 방석 나눠주는 사람, 피켓 나눠주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여튼 제발 다음 주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화요일 선고를 예상하는 사람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여튼 국민들 편하게 잠 좀 잡시다. 이 내란성 불면증 진짜. 저는 딱히 내가 휴무가 월요일이 휴무인데 이번에 돌아오는 월요일은 가게 사정으로 또 못 쉬게 돼가지고 2주를 못 쉬면서 일하니까 마음이 딱히 가볍지가 않네요. 그래서 일찍 집에 들어가서 좀 숙면을 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분들의 내란성 불면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밤 9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때문에 낮에 혹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뭐 발표한 거 있나, 뭐 기사 난 거 있나, 진짜 저는 미치겠어요. 잠 좀 잡시다, 진짜. 아이고,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